네, 이번 시간에는 좀 짧게 할 건데, 5월 2일, 며칠 안 됐죠? 데일리 메디, 뭐 의학 전문지인가 보죠? 데일리 메디에서 골수 채취 6개월 영아 사망, 교수 전공의 무죄, 대법원 1, 2심 판결 뒤집고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등 불인정. 이런 기사예요. 요거 박대진 기자가 썼다는 건데, 음, 요거는 어, 요것도 이제 그 대법원에서 어, 형사 판결을 가지고서 뭐 행정소송 하듯이 이렇게 사정 판결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코미디죠, 코미디. 한국은 없어질 거야 이거. 봅시다. 사건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가 6개월 된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입원을 했죠. 입원을 했는데 백혈구가 감소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는 그런 질병으로 입원을 했단 말이야. 그럼 백혈구가 자꾸 감소를 하면은 백혈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척수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죠. 백혈구는 척수에서 생산을 하는 건가요? 하여튼 척수를 뽑아야 되는데, 척수를 뽑는 거는 이제 흉골, 가슴뼈에서 뽑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엉덩이뼈, 엉덩이 날개뼈라 그러죠. 이 엉장골, 엉덩이 날개뼈, 장골이라 그러죠. 엉덩이 날개뼈에다가 안쪽으로 주사기를 삽입을 해서 쪽 채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 6개월 된 영아의 엉덩이 에, 그 장골, 엉덩이 날개뼈 쪽으로 주사를 삽입을 해가지고 척수를 뽑아야 되는데 주사기가 더 들어간 거야. 더 들어가서 이름이 뭐였는데 동맥이 터졌어요. 동맥이 터져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만에. 예. 근데 무죄가 나와버렸어.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시간 만에 사망해버렸는데. 그리고 주사기를 깊게 집어넣어가지고서 주사기를 깊게 집어넣어가지고서 이 동맥이 터져서 사망한 것도 다 확인된 거고, 부검해서 확인됐어요. 그 동맥을 지칭하는 적이 있는데, 총장골 동맥이에요. 총장골 동맥.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척추에서부터 쭉 이렇게 척추 머리에서부터가 아니구나. 심장에서 동맥이 뻗어 나와가지고 위쪽, 아래쪽, 좌우로 가죠. 좌우는 팔 쪽이고 아래쪽은 몸통하고 양쪽 다리 쪽으로 해서 동맥이 쭉 뻗어가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경동맥, 목 쪽으로 해서 머리 쪽으로 동맥이 가죠.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뿜어낸 동맥혈이 좌우 상하로 가는데, 이 총장골 동맥이라는 건 뭐냐면 다리 쪽으로 가는 동맥, 다리 쪽으로 가는 동맥이고, 엉덩이 뼈 있는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로 쭉 가는 거예요. 동맥이. 이 동맥은 안 보이죠? 동맥 터지면 난리 나니까 조물주도 안에다 심어서 내보내는 건데, 그런데 이 장골 쪽에서 장골 뒤쪽에 엉덩이 날개뼈 뒤쪽에 동맥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장골 쪽으로 잘못 들어가면 이 동맥을 건드리게 돼요. 그건 의료 상식이에요, 그거는. 찾아봤단 말이야. 온라인에서 찾아봤단 말이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논문도 있으니까. 아휴,
이거 얘기하려고 내가 논문까지 다 보고. 예. 근데 그러니까 이 6개월 된 영아의 골수를 채취한다고 장골 쪽으로 주사기를 집어넣었다가 좀 틀리는데 0.2mm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0.5mm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1c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0.2에서 1cm, 0.5에서 1cm. 뭐냐, 장골 뼛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주사기를. 뼛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주사기가. 나 오늘 처음 알았네. 뼛속으로 주사기를 집어넣어가지고 0.2에서 0.5mm 내지 1cm까지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촉수만 딱 뽑아야 되는데 장골을 뚫고 나가버리면은 그 뒤에 동맥이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른 같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맥이 두꺼우니까. 이 주사기가 뭐 큰 게 아니잖아요. 그 아주 얇은 주사기를 놓겠지, 그지? 그죠? 골수를 뽑을 때. 근데 이게 6개월밖에 안 된 애다 보니까 10kg도 안 됐더라고요. 9점 몇 킬로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그 질병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바르기 좀 크게 자라지 못한 나이였던 것 같은데 10kg도 안 되는데 동맥이 얼마나 그렇게 컸겠어요. 그래서 뒤로 집어넣으면서 동맥이 파열돼 가지고 과다출혈로 사망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3명이 관여를 한 거죠. 교수가 시키고 막 3명이 관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2명에 대해서만 이제 뭐 문제가 있다고, 1명인가?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망진단서를 가짜로 적었다. 사망진단서 원인을. 사망 원인과 내용이 상이하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는 주치의하고 전공의한테 각각 500만원, 300만원 벌금형을 했고, 근데 그건 뭐 업무상 과실치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었다. 예측하기 곤란하다. 이게 좀 형법적으로 복잡한 얘기지만 기대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책임 문제지만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예견 가능성 없는 행위는 벌할 수 없는 거죠.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견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이거를 과실범이라고 그러죠. 주의 의무. 고의는 고의니까 의도적으로 한 짓이니까 그거는 빼고, 과실범은 주의 의무 위반이란 말이에요. 예견 가능한. 예견을 실제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없고, 통상의 일반인이라면, 아니면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업무상 과실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일반적인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보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견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예견 가능성이 있다. 그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을 하지 못했거나, 예견을 해놓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했냐면, 이 아이가 과다출혈이 있으면은 피가 안 돌잖아요. 다른 데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죠. 혈색이 없는 거죠. 피가 못 올라오니까. 다른 데로 새버리니까. 근데 이제 얼굴이 창백한 그런 게 없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부 팽만이 없었다. 이 사망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장골 동맥이 주사기로 파열이 되면서, 동맥이라고 해봐야 쬐만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파열되면서 피가 흘러나오기 이제 막 엄청나게 뿜어내죠. 뭐 그 수도 터진 것처럼 쫙 뿜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복강 쪽으로 피가 차게 되죠.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죠. 피 압력으로 해서. 근데 복부 팽만도 보이지 않았다 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피가 그렇게 뿜어져 나오면 그 모세혈관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피부까지 해서 피가 쭉
밀려 나오죠. 그래서 그 동맥이 파열된 부위 쪽으로 해서 좀 붉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붉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근데 이 아이는 사망할 때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고 사망을 했는데 40분 만에 증상이 나타났고 한 20분 좀 더 돼서 그냥 1시간 만에 사망해버렸는데 그 주사를 넣은 부위, 주사를 넣어서 동맥이 터진 부위, 그 부위에 붉게 이렇게 물든 그런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런 징후들, 동맥이 파열됐을 때 나타나는 징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개소리죠. 개소리라고 그거는. 1, 2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인정을 안 했고 그러면은 그 공문서, 사망진단서에다가 병사로 적었어요. 병으로 죽었다.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적었어요. 사망 종류를 병사,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 중간 선행 사인을 범혈구 감소증 이렇게 돼. 범혈구 감소증. 일반적인 혈구 감소증이라는 얘기죠. 다 가짜지 이게. 교수가 이렇게 전공의한테 지시한 혐의, 그래서 그렇게 적은 전공의하고 교수하고 문서 거의 진단서 작성한 걸로 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 2심에서 유죄 인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는 인정 안 하고, 근데 대법원에서 이 진단서 가짜로 적은 거에 대해서 또 죄가 없다 무죄 판결해버린 거죠.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거. 대법원 이게 누구야 이거. 있었는데 2부인가? 대법원 그 재판부하고 이 대법관 이 사람들 이거 공개하고 이런 거는 영원히 게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놈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응?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기존의 판례라든가 뭐 응? 법률 서적이나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겠어요. 여기서 뭐라고 왜 그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예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과실범도 성립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장골에서 척수 뽑을 때 그거 깊게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깊게 들어가면은 총 장골 동맥을 건드린다는 거는 상식이에요. 응? 장골에서 척수 뽑을 때 척수 엉덩이 날개뼈에서 골반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날개뼈, 엉덩이 날개뼈. 응? 그 엉덩이 날개뼈에다가 주사를 삽입을 해가지고서 골수를 뽑을 때 왜 0.2mm, 0.5mm에서 1cm는 1cm 이상 가도 된다는 건 없어요. 다 뒤져봤어 내가. 없어 그런 얘기는. 1cm가 한계야. 그리고 그거 세게 들어가면 1cm 이상 들어가고 0.2mm, 5mm 이상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깊게 들어가면 그 뒤에 바로 총장골동맥이 있어가지고 문제 생긴다는 거는 상식이라고, 상식. 그거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장골동맥 터져가지고서, 장골동맥 터진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골동맥이 뭐 찢어지거나 뭐 이래가지고서 많은 부분이 절개될 필요 없습니다. 바늘로 구멍만 뻥 내도 어떻게 돼요? 동맥은 압력이 있죠. 압력이 있기 때문에 쫙 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어요. 구멍을 내놓으면 피 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 구멍 낸 부분들이 확장되면서 혈관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주사기만 가지고도
동맥 파열이 오는 거고, 그 주사기만 가지고도 급격한 혈액 손실로 인해서 심정지로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심정지는 뭡니까? 혈액이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죠. 엔진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엔진은 망가지는 거죠. 사람 보면 어때요? 심장에 혈액이 안 들어오면 심장이 어떻게 뛰나? 혈액이 없는데. 심장도 혈액을 공급받아서, 심장 근육도 혈액을 공급받아서 뛰는 건데, 혈액 자체가 부족하고 혈액이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나? 그렇죠? 500ml 이상,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성인도 한 700ml? 700ml 정도 빠져나가면 심정지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뭐 1리터까지 갈 것도 없어요. 500ml 이상, 700ml 이상 되면 심정지 와버려요. 뭐 대단히 많은 피가 빠져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영아들 같은 거 어떻겠어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 몸무게가 10kg도 안 되는 이런 영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냐고. 100리터? 100리터도 안 될 것 같은데. 심정지 오고 있는데 필요한, 응? 동백혈도, 이제 동맥혈이 빠져나가는 거는 50ml? 바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6개월밖에 안 된 애들 같은 경우에 혈액이 뭐 징후 어쩌고 떠드는 그건 어른들 얘기지. 응? 6개월밖에 안 됐고 10kg밖에 안 되는 10kg도 안 되는 애가 동맥이 파열돼 가지고서 혈액이 빠져나오면 그 징후들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뭐하고, 그건 어린일 때 얘기지. 이 답답한 사람들아. 총장골 동맥 터진다는 것도, 그것도 상식이에요. 상식. 그거 소아과에서는 몰랐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의사가 셋인데. 교수는 바보라서. 그리고 얘네들이 더 나쁜 건 뭐냐면, 장골에다가 주사기 집어넣어가지고서, 깊게 집어넣어가지고서 동맥이 파열돼서 피가 뿜어나오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한다 해. 심폐소생술 한다고. 응? 더 죽이는 거죠. 심장을 눌러버리면 피가 쭉쭉 더 빠지겠지. 그걸 몰랐다고 의사가?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몰랐다는 거예요. 응? 몰랐다. 그때 법원에서도 그래 몰랐지. 몰랐으니까 유죄야. 알았으면 살인이지. 안 그래요? 알았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 최소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예견 가능성이 없는 건 일반 사람 얘기지. 닭대가리 판사들 얘기지. 의사가 그걸 왜 모르나? 어? 무슨 인턴들도 아니고. 주치의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3명이 왜 모르냐고. 그거를 전공의들하고 이렇게 포함돼 3명이 있는데 왜 뭐 그 사람들이 장골 뒤로 잘못 들어가면은 장골 정말 터진다는 거 상식인데 그걸 왜 모르느냐고. 몰랐을 수도 있지. 그러나 이 전공의하고 이 주치 이 사람들 이렇게 척수색 뽑고 이런 사람 이런 의료 이쪽 의료 쪽에서는 상식이란 말이야. 상식 그거. 응? 일반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대법원 누구야 이거? 1, 2심 누구야 이거? 이 지랄들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의사들을 죽일 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책임을 지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해봐야 무슨 뭐 벌금이잖아요. 이거 500, 300 그잖아요. 벌금 500, 300 받았다고 뭐가 문제 생기는데. 불이익은 좀 있겠지. 근데 그 불이익 없애주려고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의사들이 소아과를 안 한다? 연병씨. 장골에다 주사기 댈 때 깊게 들어가면은 동맥 터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만한 것도 모르고 주사질 한다는 놈들은 그냥 그만둬야지. 그 의사 다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왜 정치를 하고 있어, 법원에서? 주제넘게. 주제넘은 짓거리, 이거는. 장골에서 촉수 뽑을 때 더 들어가면은 동맥 터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떡판들만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수혈을 나중에 했다는 건데,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수혈을 했다는 건데, 그것만 봐도 알았던 거예요. 에? 무슨 뭐 약물 같은 걸 척수 뽑을 때 전후로 해서 이제 약물 투여한 게 있는데 그 약물에 뭐 쇼크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약물 쇼크면 왜 수혈했는데? 백혈구 수치 떨어지니까? 애 1시간 만에 죽었는데? 1시간 간 것도 오래 간 거예요. 동맥 터지면은 1, 20분은 못 갈 수도 있어. 외부로 이제 피가 출혈돼서 나올 경우에는 5분? 5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죠. 동맥 터지면. 근데 동맥이 어느 부위가 어떻게 터지냐에 따라서는 2분 안에 죽는 것도 봤어요. 2분밖에 안 걸려요. 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1분이나 걸릴래나? 경동맥에도 총질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그런 거 예전에 그 해외에서 생방송 중에 어떤 놈이 지가 총으로 지머리를 쏴가지고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거 다 동맥 터져서 그러는 거지, 그거. 30초밖에 안 걸린다고. 사망 정도가 아니고, 이게 좀 험한 게, 되게, 동맥이 터지면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몸에 그 혈액 양이 많기 때문에 동맥이 터져서 혈액이 몸 외부로 유출이 되잖아요. 근데 몸 내부에 이제 다른 장기로 퍼지는 거하고 또 다른데, 외부로 이렇게 피가 빠져나가면요, 사람이 갑자기 반만해져요. 진짜로. 무슨 뭐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쩌고 그딴 소리 하는데, 의료계 쪽에서는 그만한 거 다 압니다. 의사들이 그걸 왜 모릅니까? 응? 소아과 전문의들이 그만한 걸 모른다고? 어? 인터넷에서 잠깐만 찾아봐도 뻔히 나와 있는 일반적인 그런 의료 사고들이 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뻔히 보이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그 이상 진료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들이네. 주사 놓다가 그렇게 됐는데, 주사를 놓은 것도 아니죠. 약자를 집어넣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척수를 뽑아내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애가 문제가 됐으면은 뻔한 거지, 그거. 근데 인공호흡을 하고 뭐를 하고 나중에 심장 눌러가지고서 피가 없는데 심장을 누르면 뭐가 사냐고,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헛지랄이지. 이게 어떻게 무죄야? 예견 가능성이 왜 없는데? 에? 그리고 사망진단서에 이제 병사로 적어놨는데, 이것도 허위가 아니라 허위가 아니란 취지잖아.
응? 그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 다 호흡정지지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검찰에서 혐의점 처분할 때는 전부 다 증거 불충분을 붙인다고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혐의 없습니다. 이런 주장하는 놈들이랑 똑같은 거지. 응? 무고를 저질러 놓고 검찰에서 그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 응? 증거 불충분한 혐의 없음 하니까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 없음이지 무죄는 아니다 이 지랄하는 개소리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호흡정지? 병사? 범혈구 감소증? 이 진짜 나쁜 새끼들 아닙니까? 혈구 감소증 출혈이잖아. 동맥 파열 출혈이잖아요. 혈구 감소? 혈구 감소 한국에 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응? 자살 보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말장난하고. 응? 강간을 무슨 뭐 응? 성폭행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말장난하고 그러면은 뭐가 더 달라져요? 더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출혈을 가지고 혈구 감소? 범혈구 감소증? 범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 호랑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어? 일반적인 혈구 감소증 얘기하는 거잖아요.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혈구 감소증이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응? 사망의 종류가 병사야? 저게 사고사지 어떻게 병사야? 1시간 만에 질병으로 죽어? 이거를 가짜가 아니라고 해서 무죄 판결해버린 거예요. 대법원에서. 대법원에 정신질환자 새끼들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법원이 이지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응? 소아과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국가가 아름다워지고 응? 국민들도 의사들이 없어져서 응? 피해 입고 소아과 의사가 없어지는 걸 방지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에?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다 무죄예요. 응?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다 무죄라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박정희 때였을 거예요 아마. 완전히 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동차 손해배상 자동차 손배법의 저자 도로교통법인가 자배법인가 다 그렇게 뭐 둘러둘러 돼 있는 건데 도교법인가 뭐 자배법에 그렇게 되지. 교통 운행 중에 과실로 고의면 살인이니까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근데 뭐 7대 8대 이래가지고 8대 사항 7대 사항 지금 10개 항이 넘는데 7개 항 8개 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항에 해당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법에 가입해 있으면. 이렇게 법을 만들었죠. 왜 그랬어요? 1년에 3만 명씩 처벌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그랬었죠. 1년에 3만 명. 죽는 사람이 매년. 지금은 10,000명대로 떨어졌고, 그런데
만 명도 많지. 그러면은 사망한 사람만 3만 명인데 다친 사람은 몇 명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법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냥 운전하는 국민들 둘 중에 한 명이 범죄자야 이거. 그리고 막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 차 안 팔리는 거지. 그런 것도 있겠지. 어? 자동차 회사에서 차 안 팔리는 거야. 네, 면허가 다 날아가 버리네. 그리고 다 깜빵 가 있고. 어? 그리고 형사처벌 받아가지고서 뭐 문제가 되면은 돼서 형사처벌 받으면은 면허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면허도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벌점 몇 점, 주당 몇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4주 이상, 5주 이상 돼버리면 그럼 그런 사람은 뭐 한 10만 명, 3만 명이 죽으니까. 인피사고죠. 물피 말고 인피사고. 인간이 피해를 입은 사고는 진단서 주수에 따라 가지고 벌금이 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 면허가 날라버리니까 어떻게 돼? 차를 못 사는 거지. 차가 있어도 끌고 다니지 못하는 거고 면허가 아예 다 날라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차 파는 것도 문제가 생길 정도였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동차 회사하고 뽀뽀를 해가지고 정권에서. 그래서 그것도 특별 조항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8개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뭐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사망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지금 10개가 넘지만 그것만 위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소제기를 못한다.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험사에서 다 물어준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뭐가 좀 잘 된 것 같죠. 잘 되긴 불하지. 보험 사에서 다 해준다 그러니까. 음주가 음주 3범, 4범, 5범, 6범 뭐 사람을 몇 명을 죽여도 전부 다 무슨 뭐 벌금 집행유예. 법원에서 그지라는 거. 법원에서 쓰레기 새끼들이.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해지고, 응? 차는 잘 팔아먹었지. 응? 그래서 뭐 국가가 사회가 뭐 제대로 됐어요. 그러고 나서 몇십 년 있다 뒷북 치는 거죠. 응? 인터넷 좋아지고 유튜브 나오고 뭐 신문 방송 휴대전화 나와가지고 그 끔찍한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민식이법이 어떻게 됐다. 정작 민식이는 26km로 달리고 있던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는데 속도가 문제다 어쩌 이지랄 해가지고 난리를 하고 윤석열이는 그거 바꾸겠다고 3050 정책인지 그거 폐기하겠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났는데 무슨 답이 없고 진짜 뻔뻔한 놈들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돼요? 과실범 원래 뭘로 알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병사하고 응? 사고사하고 어떻게 비슷하긴 한가요? 질병이야? 총장골 동맥을 주사기로 파열시킨 게 그래서 응? 동맥이 파열돼가지고 혈액 누설돼서 1시간 내에 사망한 게 질병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병사로 해 적어놓나? 그게 어떻게 무죄야? 법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역같이 해도 됩니까? 내 봤어요. 논리를. 근데 논리가 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예요. 판사 나부랭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응? 이게 어떻게 대법원 어떤 놈이야 이거. 그리고 이런 건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대법원 누구 이거. 나 이거 다 읽었어. 판례는 안 봤지만 대법원 누구야 이거.
보세요, 병사.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까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동맥 파열이라는 치료를 예상하지 못해. 그 의사들이 의사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 의료, 그 해당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예견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일반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동맥 파열이라는 치료를 예상을 못했으니까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 과실범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상을 못하냐고. 나 같은 사람도 예상하는데. 예전에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지 않았고 심박동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연병하고 앉아있네. 안색이 창백하거나? 아니 애기가 뭔 10개월 저 이제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10kg도 안 되는데 무슨 안색이 창백해지고 그럴 시간이 뭐가 있어. 1시간 안에 몸속에서 출혈이 있는데도 그 지경인데 복부팽만은 뭔 걔가 혈액이 얼마나 빠져나가야지 사망하는데 복부팽만이고 그런 얘기를 해. 응? 몸에 피가 무슨 뭐 100리터 200리터씩 있나 애들이? 100리터가 아니구나. 무슨 한 응? 뭐 50리터 뭐 100리터씩 있어 어린애가? 뭔 복부팽만 얘기를 하고. 응? 골수 채취부에 출혈 부종? 궁뎅이에 무슨 출혈 부종이야. 애기 궁뎅이에 무슨 출혈 부종입니까? 어? 장골 동맥 엉덩이 저 뒤쪽에서 터져가지고서 어? 피가 안쪽으로 새고 있는데 무슨 엉덩이 쪽에 피가 새어나와야 되느냐고. 뭐 진정제 부작용? 동맥이 파열됐는데 진정제를 놓고 지랄을 하고 그 부작용인 줄 알고 기량제를 투여를 하고 기관 삽관을 하고 엠브 배깅을 하고 이거 공급에 조치를 했다고. 이게 과실이라고. 이게 중대한 과실이야 이것도. 응? 진정제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재판부 누구야 얘가. 안 되겠어 이 새끼들이. 대법원 같은 놈들이. 2020년 기사구나 이게. 대법원에서는 1년 이상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 사건은. 요번에 판결 났는데 고수대치 보자. 사건 언제 이거 5월 2일 거니까 대법원에서는 2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정말 너무한다 진짜. 사법파동이 와야 되고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거. 1, 2심에서 그나마 업무상 과실은 빼주고 업무상 과실로 벌금 나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진단서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다 보지. 응? 이가 갈린다 진짜. 이가 갈려 진짜. 이거는 의사하고 이 환자 보호자 측 응? 하고 어떤 대립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뭐 단죄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전반적인 걸 봐서 판결을 해야지. 응? 자 그러면 반대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법원에서 이것저것 다 따져서 대법원에서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이런 직거를 했다는 거 본다면 반대쪽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애는 뭔 죄야? 그냥 먼지가 돼버린 거야. 6개월밖에 못 살고. 응? 1시간 만에. 부모들은 뭔 죄야? 근데 그러는 거예요. 피해자들 입을 막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를 쏟고 죽어가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륙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잠재우는 그런 엿 같은 짓거리를 법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죠, 지금. 불법의 손해배상 건에서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판결 다 막지르려고 앉아있다, 야. 이렇게 또 얘기했죠. 예. 근데 이 사건은 1심, 2심에서는 또 문제가 있죠. 이게 어떻게 업무상 과실이 무죄가 되나. 근데 대법원은 한 줄 더 떠서 이게 진단서가 허위가 아니다. 이유는 뭔지 봅시다. 사망 진단서 기재된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는 거예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 내용이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개새끼들이 있습니까? 그래?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 내용이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망 진단서 작성할 당시에 총장골 동맥이 파열돼서 혈액 소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 작성할 당시에 명확히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검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대법관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은 응? 업무상 과실은 어떻게 무죄가 되냐?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위 전문의라는 자가, 전공이라는 자가, 이 의료인이라는 자들이 셋이서 특히 주치의라는 자는, 응? 전문이라는 자는, 전공이라는 자는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때까지 이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몰라? 그리고 심지어 국가수에다 부검을 보내서 애를 부검을 해보니까 혈액이 몸에 완전히 혈액으로 꽉 차 있었겠지. 피가 다 빠져나와서 사망한 거니까. 그 부검 결과를 보고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료인으로서 그 해당 치료를 담당했던 사람들로서 그만한 거를 사망진단서 쓸 때까지 몰랐으면 그게 뭐야? 그게 과실이에요.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거고. 자, 그럼 어때요? 언제 알았냐를 가지고서 과실범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견 가능성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래서 법조문에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각급 법원 판례에서도 어떻게 예견 가능성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예견을 어떻게 못하나? 사망진단서 쓸 때까지 예견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과실이라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의사 입장에서. 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 이 등신 같은 새끼들은 말이 되는, 좀 비슷하게라도 되는 짓거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양립할 수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말장난을 가지고서 면책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가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어쩌고 이렇게 망상질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응? 그러니까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자빠져 있었던 거죠. 재판을 하나님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법정에서 시부리고 하는 거를, 그런 거를 가지고 무죄. 이게 개새끼들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불쑥 화가 나네.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사망 원인을 몰랐으면 그게 무슨 의사요? 병사? 1시간 만에 병으로 죽어? 그거를 예측을 못했다고? 병인지 사고인지? 그럼 불상으로 적든가.
불상으로 적던가. 검찰에서도 그 부분은 지적을 했어요. 불상으로 적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어떻게 병사가 되냐고. 근데 대법원에서 이지랄한 거야. 이 쓰레기 새끼들이 이거. 이거는 판결문 하고 그 판결문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법원에 어떤 놈들이 이런 짓거리 했는지 학업심까지 해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 어차피 판결은 공개해야 되는 거니까. 의사 정원을 반대한다고? 아휴, 이 사건 알아두세요, 여러분. 법원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근본까지 개혁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혁명적 정부가 나서서 이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갑니까? 100년도 넘었어 이 지랄하는 게. 쪽발이들 들어오면 쪽발이들한테 붙어서 그 지랄하고 군부정권 들어오면 군부정권 붙어서 그 짓거리하고 재헌에 들어오면 또 재헌 세력들 앞잡이들 하고 붙어서 그 짓거리하고 또 이제 민주파리들 들어오면 거기에 또 붙어서 그 짓거리하고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법관이 아니고 예견 가능성을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아니까 그런 건데 바보 천치 짓은 더 이상 하지 마시라는 게 얘기는. 저 새끼들은 다 처벌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고 그런 세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투표용지에 찍을 놈이 없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